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타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쭉 촬영을 하면서 이런 차들까지 소개를 할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거든요. 여러분 소개합니다. 저희 오늘 소개시켜 주실 분 한 분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근데 이런 차들은 아예 모르거든요. 정말 단 하나 1도 몰라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차들이고.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를 운송을 하고 있는 트럭이고요. 추레라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추레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트랙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 트랙터. 트랙터와 트레일러 정확하게는 그렇게 돼 있고, 용도는 뒤에 꼬리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모두가 다 컨테이너를 운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컨테이너가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컨테이너를 떼면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비어 있는 것까지 소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를 제외한 트레일러와 트랙터만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딱 이렇게 보자마자 차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행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낮는데, 이게 승용차에서 보면 이제 에어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것도 그런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제일 낮은 차량들 에어서스로 해가지고 일부러 차고를 지금 낮춘 거예요. 자세. 그렇죠. 네. 돌격 자세. 그렇죠. 승용차는 전체를 다운을 시킨다면 저희는 약간 돌격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뒤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전면만 되게 최대한 낮게 보이게끔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 차부터 갈까요? 이거는 순정 색깔입니다. 아, 이게 순정 컬러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색깔을 저희가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디오더라는 옵션이나 색깔이나 그런 거를 추가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대략 한 2~3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더 출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보통은 490, 500, 540, 650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마력으로 환산한 겁니다. 490마력 그리고 540마력. 아, 저기 써져 있는 저거요? 맞습니다. 마력별로 색깔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예, 연식별로. 보통 가격대가 얼마나 돼요? 그냥 기본 출고가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한 2억 4천 이상은 출고가가. 2억에서 제일 뭐 저렴한 거는 2억에서 비싼 거는 뭐 4, 한옥도 5천. 오, 집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이동식 사무실이에요. 예, 이동식 사무실입니다. 브랜드가 여기에는 지금 스카니아랑 볼보, 벤츠, 대우 이렇게 있는데 보통 뭘 많이 선호하세요? 요즘에는 차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과 같은데, 제일 흔한 거는 스카니아가 아무래도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역사도 제일 좀 깊고 아무래도 인지도라는 게 좀 그럼 얘가 지금 500, 540? 저기도 540인데 평균 마력대가 이렇게 500마력 막 540마력 이런 거예요? 최대 650마력, 뭐 750마력까지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타기에는 제일 적당하다 싶은 마력대가 한 500마력대 정도? 신기하다. 500마력이 적당하대요. 이 스케일이 너무 달라요. 이 세계는. 이게 그럼 지금 이제 에어를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툭 낮춰진 상태인 거죠?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전 차고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뒤는 들고 앞은 낮추거나, 아니면 양쪽 다 낮추거나, 앞만 들고 뒤를 뭐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 개쩌네요. 왜 기본으로 이게 들어가 있지? 아, 너무 높아서 막 타고 내리기 쉽게 하라고 뭐 이런 건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 맨 끝에 스포일러 저 높이까지의 보통 그 높이가 한 3.9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들어가는 작업 현장이라든가 높이가 닿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데서는 조금 낮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차에서 쓴다고요? 차에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와, 나 처음이야. 나 이거 문자 고지게 크네 진짜. 우와. 우와. 문자 안에도 더 있어. 4개나 있어. 저희 집이라고 표현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신발을 신고 이제 이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진짜요? 하면서 신발을 여기다 벗고 보통 여기서는 이제 운전용 갈아 신어서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오, 진짜 집이네.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장거리를 다니는 차들은 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토요일날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안에 이제 먼지가 좀 있으면 그래도 좀 위생적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네. 여기랑 여기랑 그 매트 컬러 차이가, 여기 엄청 깨끗해요 여기는.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우와. 우와. 잠깐만. 야, 시트가 되게 신기하다. 이게 시트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장거리 운전 시에 피로도 차이가 엄청나요. 막 덜컹덜컹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고정을 해주는구나. 설 수 있다는 말이 뭔지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와, 내가 서 있어. 대박. 일단 너무 덥네요 근데. 아, 내려올 때도 이렇게. 아하.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공차 중량이 9,460kg라고 써 있거든요. 트랙터 요것만 해가지고 9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서 꼬리 빼고 네. 머리만.
와, 엄청난 차구나 이거. 엔진 엄청 크겠어요 그러면? 보통 승용차들이 뭐 2000cc, 뭐 3.8, 뭐 등등등 있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12,000cc, 13,000. 14,000, 그 정도. 13,000cc요? 참고로 직렬 6기통입니다. 우와. 제가 자기 전에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보면서 이제 찾아보는 게 그런 미국의 트럭들. 걔네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승용차로 따지면은 직관인 거예요. 미국 애들은 노빠꾸라서 위로 뽑아놓고서는 까만 연기가 막 빠! 이러고 나오면서 13,000cc요? 맞습니다. 12,000에서 12,000에서 한 네, 이제 13,000, 마력별로 아까 14,000 정도? 근데 저희가 이제 리밋이 90km예요. 90km. 보통 이런 마력들을 잘 쓸 수 있는 게 언덕배기.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뭐 중부 내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덕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저는 이제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은 타이어를 그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타이어가 인치 수도 그렇고 진짜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승용차 타이어가 한 10만 원대 중반에서 그죠. 20만 원대 초중반까지 가잖아요. 고급 타이어가.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30만 원 초반부터 갑니다. 싼 거는 뭐 중국산 같은 거 한 20만 원 후반대 부터 비싼 거는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한 7, 80? 한 짝에? 쌍땅입니다. 한 짝에. 참고로 바퀴 많잖아요. 앞에 2개, 뒤에 8개가 들어갑니다. 8개요? 헤드만요. 아. 네, 그리고 뒤에 저희가 꼬리를 또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바퀴가 뒤로 밀립니다. 헤드에 있는 거를 샤시 쪽으로 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저희가 절약 아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얘네는 전륜이에요? 후륜 그런 게 의미가 있나? 뭐예요? 구동축이 네. 중간에 있습니다. 이 축입니다. 아. 마치 그거 후륜이라고 볼 어떻게 수 보면 있죠. 후륜이네요. 그렇죠. 예. 비교 대상이 없으니 막 갖다 붙이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벤츠 악트로스. 악트로스 2653이라는 모델명이고요. 앞에 26은 적재할 수 있는 중량 26톤 553 530마력. 네, 중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보는데 여기에 다 이게 무슨 뭐가 있거든요? 수납함인데요. 아, 그냥 수납함이에요? 별거 없어요. 뭐 굳이 와가지고 세면도 네, 있는데. 네, 가려주고 싶었는데 굳이 와가지고 촬영을 하셔가지고. 요칸도 수납함이에요. 진짜요? 와. 그런 식으로. 아, 사장님 차셨어요? 아, 예, 제 차입니다. 하나도 티를 안 내가지고 몰랐는데 본인 차신데 차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벤츠. 메르세데스. 예. 그리고 뭐 없어요. 그냥 트럭입니다. 예. 우와, 오 너무 시원해. 우와, 그럼 여기 에어컨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에어컨이 있습니다. 여기. 대박. 전자레인지 있고요. 우와, 눕는 데도 있어. 그니까 침대. 이건 뭔가요? 그 공기청정기입니다. 예. 제 거는 좀 작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 보면은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가정용 공기청정기 이만한 거 그거 220V 쓰는 거. 그리고 이게 아, 냉장고. 냉장고.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화장실 빼고는 다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네. 네. 모기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필수입니다. 요즘 모기가 좀 억세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핸들이 올라가져 있는데 아, 그죠? 저쪽 발 쪽에 보시면은 그럼 이렇게 딱 우와. 내려요. 아, 이것도 발로 하네. 뭐 제조사마다 좀 다른데 스카니아는 손으로 할 수가 있고 네, 네. 벤츠는 발로 할 수가 있고. 아하. 그럼 지금 이 계기판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지금 이게 RPM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1000rpm, 15000rpm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1000 RPM, 1500. 네, 저희가 10,000까지는 좀 힘들고요. 최대 RPM이 저렇게 해도 2500rpm인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키 온 상태예요. 네. 이제 계기판 정도가 와. 뜨면 얘를 한번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우와. 정차하면 막 촤익 하고 소리 나잖아요. 어. 그거는 뭐예요? 사이드예요. 아, 그게 사이드예요? 이거 모든 게 에어로 작동을 해요. 사이드나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에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에어가 빠지면서 풀리고 잡히고. 여기 있는 모든 차량들은 전부 다 오토예요. 기어 레버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D, 드라이브, 중립, 그다음에 후진.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아, 미션이 변속이 될 때마다 막 소리가 다 들려. 막. 철컥철컥 하죠. 네. 와, 장난 아니네. 브레이크나 이런 걸 안 받고 뒤를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D를 넣고 사이드를 풀어도 차가 출발을 안 해요. 안 가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수동 기반 오토기 때문에 기어를 아무리 바꿔도 기본적으로는 출발을 안 해요. 무조건 기어 바꾸고 엑셀을 밟아야만 가기 때문에. 보면 63만 5천 찍혀 있거든요. 이거 맞나요? 19년 2월식이고요. 예, 63만
탔습니다. 보통 한 달에 기본적으로 저희 다 똑같겠지만은 한 달에 장거리 타시는 분들이 기본 평균이 한 12,000, 13,000 평균. 많이 타시는 분들은 한 달에 막 2만 킬로까지 타시는 분도 봤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타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와, 엄청나네 진짜. 또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지 이거? 한 달에 2만 킬로씩 타시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들 것 같아요. 500이요? 500리터가 들어가고요. 기름을 양쪽에서 넣습니다. 아, 진짜요? 이렇게 넣었다가 끝나면은 다시 가서 줄 보내서 이렇게, 반대로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한 달에 기름도 많이 넣고 하시는데 더 이렇게 뭐 챙겨주고 뭐 이런 거 없나요, 주유소에서? 물 줍니다. 아, 물이요? 멤버십 뭐 이런 거 없어요? 카드사마다 이제 제휴 이런 식으로. 제휴카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영업용 번호판을 아무래도 다 달고 주행을 하다 보니 한 달에 이제 유가 보조라는 거를 받기는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도 많이 좀 깎였어요. 다 따지고 해봐야 한 달에 한 60 얼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결제하는 기름값만 한 6, 700 돼요. 600에서 800 정도.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금액에서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줄어가지고 피부에 살짝 와닿을 정도로 좀 부담이 좀 요즘은 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트럭을 보러 왔는데 갑자기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좀 숙연해져요. 네. 볼보. 볼보 하면 혹시 뭐가 생각? 안전. 그렇죠.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라든지 안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술이 앞서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모든 차들 통틀어서 볼보 차량이 브레이크 하나는 이거예요. 최고입니다. 그 테스트 영상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건 듀얼 클러치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엑셀을 밟으면 웅 찰칵 미션이 이제 물리는 소리죠. 웅 찰칵 이러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웅 미션이 변속되는 순간이 되게 짧아지는 거죠. 제로백을 재보지는 못하지만 네. 90km가 넘으니까 제로백으로 따지면은 제일 얘가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변속이 빠르니까. 산다 치면은 얘가 제일 빨라요. 의미 없겠지만 저희도 나름 그 경쟁 구도가 좀 있어서. 네, 여기 한번 왜 여기다가 다냐면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볼수 높이가 있는 여기고 네. 차량이 워낙 느리다 보니까 비켜가세요. 이건 차가 순대인가요? 차주분이 순대인가요? 이름이 순영입니다. 아, 많은데 네. 또 드디어 나왔죠. 제일 궁금했던 차이자 반짝반짝하죠, 여러분. 이거 심상치 않아 보이시는 이 차가 이제 지금 랩핑이 되어 있는 차라고 하는데 여기에 랩핑제가 도대체 몇 롤이 들어갔을까요? 4m까지 이거 딱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다 붙여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랩핑 값이 얼마냐? 2천만 원이라는 2천만 원. 베렌을 한 대 사요, 여러분. 되게 정성을 다해서 이제 꾸미신 것 같거든요. 다른 거 같은 거보다 립이 조금 더 길어요. 지상과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저희가 보통 좁은 데서 차량을 돌리다 보면 연석 같은 거를 앞범퍼로 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못 하죠. 살짝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살짝 있을 수는 있죠. 거의 진짜 짜세 위주예요. 네, 정말 이제 그런 자세 실제로 이렇게 에어를 내리고서 주행도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차고면 방지턱이나 이런 것도 쉽게 못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기본 주행 차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좀 이게 평지니까 그래서 좀 난 멋있게 다닐 거야 이러고 내리고 다닐 수도 있지 않나요? 다만 고속도로는 잔해물 같은 게 가끔 떨어질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타이어 뭐 터진 거라든가 파편 같은 네, 것들 그거 위험합니다. 잘못 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이 차는 여기 뒤에가 지금 안 달려 있어서 뒤를 한번 여기 있는 선들은 다 뭐 어떤 선들이에요? 트레일러를 연결을 하게 되면 그 트레일러에도 전기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 그 트레일러도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에어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에어선과 전기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ABS까지. 이 머리가 ABS가 작동이 되면 그 신호를 꼬랑지에도 보내요. 그래야 이제 미끄럼 방지나 작동이 되기 때문에 에어선, 전기선, ABS 해갖고 제일 기본. 예. 야, 좀 저거 미션인가요? 와, 개커. 앞에 건 엔진입니다. 우와. 미션이 있으면 뒤쪽에 이제 대후라고 하죠. 흔히들 여기 있어요. 대우 겁나 커. 이렇게 큰 대우는 내 몸뚱이만 해. 저 예전에 그 알테자 대우 내렸을 때 보셨죠? 디퍼런셜 요만한데 야, 이만해요. 와, 미쳤다. 떠 있어요. 이것도 궁금했어요. 왜 떠 있는 건지. 가변축이라고 합니다. 짐이 가볍고 그러면은 굳이 이 타이어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서 타이어 사용을 줄이는 거죠. 요거 타이어 들면은 연비도 좀 차이 있나요? 그럼요. 짐이 실리면 무게를 배분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를 내리게 되면은 어쨌든 이거를 내리는 만큼 에어가 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잡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면은 그만큼의 무게가 빠지니까 연비도 좀 차이가 나고 들려 있으면은
짐이 가볍거나 없는 거예요. 요게 지금 연결되는 연결 부위인 거죠. 떡판이요? 네. 저희끼리 떡판이라 그래요. 귀엽네. 여기까지 랩핑을 다 하셨네. 어마어마한 게 왜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닿아요. 이게 꺾이거나 하면 그 상처가 나 있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신경을 쓰시는 거네. 그런 거 같아요. 요 정도면 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새로 한 거 같은데. 네, 지금 이 상태가 컨테이너가 없는 상태예요. 컨테이너를 다 하차를 끝내면 이런 식으로 빈 트레일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태로 끌고 다니신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 다 놓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면은 퇴근이에요. 부럽다. 부럽다. 퇴근하고 싶다 이런 거. 와, 저분 퇴근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수리하러 가시는 거죠. 그렇지. 예, 차량을 보통 없는 걸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짐을 싣고 이동을 하고 짐을 싣고 이동을 해야 저희한테는 돈이 되니까 빈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돈이 없거든요. 아예 저희한테 소득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컨테이너가 달려 있어야죠. 네. 이 S가 앞에 붙고 뒤에 붙고가 다른가요? 원래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S500이었어요. S500인데 벤츠에서 클레임을 건 거예요. S가 앞에 붙는 건 우리가 먼저 썼다. 그러니까 니네가 모델명을 바꿔라. 그래서 바꿨어요. S로. 졌네. 네, 졌어요. 졌습니다. 그러니까 스카니아가 벤츠한테 진 거야. 졌다고 하기는 좀 너무 벤츠 차주시라고. 벤츠 짱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차주분이시죠, 차주분. 국산의 자존심입니다. 타타 대우. 일반 상용차로서는 국산차인 현대와 대우가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게 지금 업계 상황이고요. 대우에서 만든 프리마라는 모델이고요. 얘는 마력이 좀 약해요. 480마력입니다. 국산차의 장점이라고 하면 AS죠. 저희가 전주에서 고장이 날지 부산에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에 AS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제 국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AS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수입차 타고 싶습니다. 국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성비예요. 사실 차값도 2억 5천 2억 4천 얘기했었을 때 얘네들은 출고가가 2억 초반대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차 부속대 수리하는 거랑 국산차 수리하는 거랑은 부속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무래도 좀 저렴한 편에 속하죠. 하지만 저는 수입차 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입차를 뭐 타고 싶다라고 이제 장난으로 말씀드렸지만 국산차랑 이제 수입차를 멋으로 타는 화물차 사장님들은 없어요. 아무래도 국산이 조금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부 강성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 수입차보다 조금 약해요. 녹이 올라오고 그런 부분들도 좀 다르고 이 부품을 한 번 가를 때 얘는 두 번 가는 부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수입차보다 유지가 저렴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뽑기가 잘 되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만약에 돈을 좀 들여도 나는 차를 장고장 안 내고 내 부품들도 강하고 마력도 강하고 이런 걸 타고 싶다 하면은 수입차를 가시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물량이 무겁지도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은 국산차를 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수입차 타고 싶습니다만 대우 같은 경우는 이게 침대가 넓습니다. 국산들은 장점이죠. 그거 장점이에요. 네, 장점이에요. 큰 장점이에요, 그거? 큰 장점이죠. 저희가 자는 그런 거지만 살짝 눈빛이 지금 아니요, 그리고 에어컨이 너무 시원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 대우차는 예전부터 에어컨 하나는 이건데 에어컨이 너무 시원해요. 큰 차 에어컨 인정. 네. 그리고 뭐 시트 패스하겠습니다. 조만간 기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거의 한 1시간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타서 주행을 하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언제 한번 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 이제 아는 동생 지인들 중에서도 이런 화물 운송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고 한들 솔직히 안 할 건 아니니까 그냥 현실성 있게 조언을 하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를 다 내고 뭐 운행을 하는 차주들이지만 이게 또 단계라는 게 있거든요. 기사부터 타보고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머리를 익히고 차량의 주행감도 익히고 하면서 확신이 될 때쯤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제일 늦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할부 끊으면 6년입니다. 6년 그럼 버텨내신 건가요? 저는 3년. 3년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트럭 한번 유로트럭. 네, 그거 유로트럭을 현실성이고요. 네, 5시간 이상 했는데 피로감이 전혀 없다. 이런 천직이신 거고요. 네, 유로트럭으로 면허 딴 사람도 많아요. 많습니다. 저걸로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돼요. 게임으로만 보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시뮬레이터라 완전 사실 저희도 아직 진행형이고 저희도 완벽하지도 않고 또 보시는 분들이 저희보다 또 삶의 지혜가 더 높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없고요. 기사부터 시작을 하셔서 해보시는 게 초기 진입은 좋을 것 같다? 요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편집할 게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제가 최대한 이렇게 잘 편집해가지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차도 이제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자리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련해주셔가지고 모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용바! 용바!